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스펙트럼은 색의 띠입니다. 색의 띠. 자, 백색광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광원이라고 하는데, 백색광에서 이렇게 광원에서 백색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하얀색 빛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하얀색 빛.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섞으면 하얀색입니다. 알겠죠? 물감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고,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에요. 그렇죠? 자, 이 백색광을 여기 프리즘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였다고 했잖아.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였어. 그러면 색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꺾이는 정도가 좀 달라요. 어떤 빛은 조금 꺾이고 어떤 빛은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나와요. 색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분리가 돼서 여기에 하얀 종이를 이렇게 대면 여기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대충 할게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무지개가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적으로 빛이 쭉 있구나.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주 공간이야. 이게 별이고 이게 지구야. 야, 별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지? 그렇잖아. 별과 지구 사이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는 있을 거 아니니? 자, 뭐가 있어, 여기에.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 헬멧이 막 깨지거나 이러면 사람이 얼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 우주의 미지 행성 이런 데 갔는데 갑자기 헬멧이 깨지거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깨지면 사람이 얼어요. 그 마블 영화 혹시 좋아하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거 봤니? 봤어. 그러면 욘드가 아무튼 주인공을 데리고 우주로 이제 탈출했는데 주인공은 우주복으로 자기 우주복을 주인공에게 입히고 자기는 이제 얼어 죽는단 말이야. 우주 공간에서 추워. 우주가 엄청 추워. 자, 이 저온의 기체 햇빛을 받아 저온의 기체가 그러면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얘가 빛을 어느 정도 흡수한 거죠. 그렇죠? 흡수를 했어. 근데 흡수할 수 있는 빛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이 A라는 저온의 기체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야. 초록색을. 그러면 여기 이 기체를 통과한 이 스펙트럼은 자 봐봐. 빨간색 보라색이면 이 기체를 통과한 스펙트럼에서는 요 세 개 띠에서는 분명히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을 건데 대충 그릴게요. 이것도 딱 초록색에 해당하는 빛은 안 나오죠. 그치? 이건 안 나오겠지. 얘가 먹었잖아. 그치?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초록색은 얘가 먹었다고. 그럼 나머지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 선이 있네? 이거를 우리가 선이 있고 얘가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흡수 스펙트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저온의 기체가 빛을 받았어. 자, 니네 햇빛 받으면 따뜻해, 차가워져? 따뜻해지잖아. 그쵸? 그럼 얘가 고온의 기체가 됩니다. 이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가 돼요.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를 막 괴롭혀. 그럼 얘가 먹고 있던 빛을 토해내. 그럼 이 빛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겠지. 초록색 먹었다며. 그럼 뱉는 빛도 초록색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그럼 이거를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얘는 그러면 다 까만색이고 초록색 빛만 뱉어냈지. 그치? 초록색 빛만. 그래서 이거를 뱉어냈다며.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방출 스펙트럼. 그냥 일반적으로 별빛에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예쁘게 나오는데 얘가 어떤 기체를 지나면 이 기체가 좋아하는 빛을 뺏기고 나머지가 나온다. 까만 선이 나온다. 그리고 그럼 얘를 이제 막 괴롭히면 지가 먹었던 걸 토해낸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하자. 그래서 요 선은 방출선이라고 하고요. 요 선은 그럼 뭐겠어? 흡수선이겠죠?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위치는 똑같겠지. 그렇잖아. 초록색을 처먹은 애를 괴롭히면 초록색을 뱉어낼 거 아니야. 그쵸?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원래는 도플러 현상 이런 걸 하는데 넘어갈게요. 어려운 건 넘어가고 요거까지만 잠깐 씻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예전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있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뭘 했냐면 지구가 있을 때 어떤 별을 관측을 한 거야. 근데 이 별을 보니까 얘가 지구는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지구는 가만히 있어.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우리는 지금. 그쵸? 지구는 가만히 있어. 근데 별을 관측하니까 별이 이렇게 멀어졌어. 근데 이제 간단히 숫자를 하면 별이 1m/s로 쭉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럼 이 별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쭉 멀어져서. 그럼 이 별이 여기 오니까 2m/s인 거야. 또 시간이 지나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이동을 했는데 이 별은 5m/s인 거야. 보니까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관측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거리가 있고 저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퇴 속도. 보니까 별마다, 거리에 있는 별마다 속도를 찍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빨리 멀어진다고. 그렇죠? 거리가 멀리 갈수록,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라는 게 빨라지더라. 그러면 자, 시간이 계속 지나. 미래라고 쓸게요. 미래로 갈수록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지. 그쵸? 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왜? 멀리 갈수록 더 빨라지니까. 그치?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증가해. 그럼 이거는 다 바꿔 얘기하면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 지구와 별 사이 이만큼 우주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주가 커진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우주가 커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그러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우주의 크기는 작아져야 되잖아. 그렇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커진다는 건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완전 과거로 가면 완전 우주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주는 옛날에 한 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빅뱅 우주론. 자, 그럼 이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 그치? 이게 사실 뭐야 이런단 말이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풍선이 있어. 집에서 해봐도 됩니다. 자, 풍선이 있었어. 점을 3개를 찍자. A, B, C. 너무 이렇게 찍었다. B 여기다가 찍게요. B. 그래서 A와 B는 3cm고요. A와 C는 5cm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풀어.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지금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서 B가 멀어진 시간이나 A에서 C가 멀어진 시간은 어차피 똑같은 거지. 그치? 풍선이 커진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A에서 B는 5cm가 됐는데 A에서 C는 8cm가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A에서 B는 총 플러스 2cm가 된 거고 A에서 C는 플러스 3cm가 됐지. 그치? 그럼 C가 더 빠르네? 그치? C는 똑같은 시간에 3cm 더 간 거고 B는 2cm밖에 못 갔잖아. 그쵸? 이거 실제로 그래? 실제로? 물론 3cm가 5cm 되진 않지만 실제로 이래요. 그러면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라졌네. 그쵸? 그러면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A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B나 C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 왜냐면 A 입장에선 B가 멀어지는데 B 입장에선 A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쵸? A 입장에선 C가 멀어지는데 C 입장에선 A가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허블이나 아저씨가 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이걸 눈으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보고서 그냥 1초 세우고 이게 뭐 어디 갔는지 보진 않았을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얘를. 오케이. 결론까지는 냈어. 결론까지는 됐다. 우리가 이걸 배울 거다. 결론은 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통합과학이 아무래도 물화생지의 주요 내용들을 섞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거는. 자, 그래서 오늘 때려 죽여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파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파장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면 파장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파장이 길어요. 알겠지? 일단 파장이 길어. 그리고 파장이 길어질수록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설명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건 외우고 갈게요. 알겠죠?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고 갈게. 간단히. 물론 내신 때는 할 겁니다. 알겠죠? 내신 때는 디테일을 처음부터 크게 다 할 건데 지금은 저 정도까지는 몰라도 돼서.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걸 본 거야.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스펙트럼을 이렇게 해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제 봤어. 자, 까만 선. 원래 빨주노초 파란 분들 그냥 까만 선만 그릴게요. 알겠죠? 까만 선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까만 선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빨간 선이 여기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오더라. 물론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알겠죠? 되게 조금씩 오는데, 그냥 오버해서 그리면. 그래서 까만 선이 빨간색 쪽으로 오네. 까만색이 빨간색 쪽으로 오네.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네. 파장이 이제 길어지네. 파장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주가 별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자, 흡수선이죠. 까만 선이 흡수선을 체크를 해보니까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파장이 길어지고 있구나. 우주가 점점 커지고,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요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적색편이라고 해요. 적색편이. 적색편이가 일어나면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자, 그럼 7페이지 넘어와서요. 7페이지 넘어와서 뭐 이것저것 써 있는데 우린 또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 써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8페이지까지 다 한 거야. 8페이지 다 한 건데 그냥 7페이지 요거 아주 살짝만 설명을 좀 넘어가면 이거 보시면 잘 보세요. 저게 왜 그러면 저온의 기체가 왜 빛을 먹냐 요 얘기거든. 저온의 기체가 왜 빛을 먹냐. 우리가 중학교 때 물론 중학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나오긴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건 배우나? 중학교 때 핵이 있으면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다는 배우죠. 안 배우나? 이 정도? 안 배우나? 배우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자, 전자가 돌고 있어. 그럼 우리 그냥 생각해봐. 자, 얘 1번 길을 돌고 있는 전자와 2번 길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 1번 전자는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2번 전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 누가 힘들어? 2번이 힘들 거 아니야. 그치? 2번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쵸? 1번이 좀 덜 힘들어. 근데 1번이 미쳐가지고 야, 나 이제 여기서 움직일게 하고서 일로 이동하고 싶어. 색깔별로 할게요. 나 여기서 이동하고 싶어. 그럼 얘는 이만큼 돌던 애가 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해야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금 2번에 있는 애, 야, 그럼 내가 여기로 갈게. 그럼 이만큼 돌던 애가 이만큼만 돌면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이제 A라는 원소, 저 A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애는, 빛을 흡수를 하는 거야.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까만 선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흡수된 상태에서 얘를 괴롭히면 얘가 이만큼 먹었던 거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자, 요만큼 첫 번째 궤도를 돌고 돌아야 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1이야. 자, 2번 궤도를 움직이고 있어.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3이야. 그럼 1번 궤도에 여기 있으려면 1만큼 에너지 있어야 되고 여기 있을 때 3만큼 에너지 있어야 돼. 그럼 1번에서 2번 가려면 2 흡수해야 되는 거지? 2번에서 1번 가려면 2 방출하는 거죠? 그쵸? 됐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딱딱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딱딱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여기 답니다. 알겠죠? 더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9페이지에 넘어가면요. 9페이지에 넘어가면 우주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주론. 자, 우리가 빅뱅을 배울 거예요. 빅뱅을 배울 건데 우주의 탄생이 빅뱅이다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빅뱅이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유출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빅뱅이라고 딱 단정된 건 아니고 그냥 뭐 빅뱅 증거가 많으니까 야 빅뱅이지 않겠니?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막 주저주저 써있는데 자, 일단은 보세요. 단계별이 있는데 아주 먼 옛날과 그냥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우주론이고 이론이죠. 얘는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팽창 우주론에는 르메트르와 프리드만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내신 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정적 우주론에는 슈타인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때의 슈타인형은 슈퍼스타야. 이 당시 시절의 슈타인형은 BTS야, BTS. 슈퍼스타야. 자, 그래서 얘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고 슈타인형은 아이씨 우주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 말을 믿겠지. 얘 슈퍼스타니까. 그치? 그래서 근데 물어보는 거야. 형, 아니 왜 우주는 근데 원래 중력이 있잖아.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형 말대로 따지면 우주가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중력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슈타인형이 아이씨 줄어들려는 중력도 있긴 있는데 커지려고 하는 우주상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또이또이 하니까 얘네가 똑같아가지고 우주가 그냥 일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렵니? 아니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배운다고 했어? 빅뱅 우주 커지는 거 배운다며. 그치? 그럼 잘했어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잖아. 그럼 얘가 쏘리 하고서 발표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발표해요. 근데 얘가 주장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치?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린 이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러지 말고 이게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도 이제 보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팽창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 있었는데 슈타인형이 우주상수를 도입해서 우주가 그냥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사실상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럼 이제 얘가 맞는 거죠. 얘는. 그럼 이제 넘어와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젠 우리가 할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정상 우주론. 자, 둘 다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니까. 팽창 우주론이 먼저 이긴 거니까. 자, 우주가 커진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한 거야.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방 안에 난로가 하나 있는 거야. 이 방을 난로 하나인 채로 방을 계속 키워. 그러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죠. 난로는 하나인데 방이 계속 커지면. 그치? 얘는 뭐냐면 난로 하나야. 방 이만한 거 하나에 난로 하나야. 방을 이만큼 늘렸어. 난로 하나 또 놔. 방을 또 이만큼 늘렸어. 난로 하나 또 놔. 그러니까 온도는 바뀌지 않겠죠. 그치? 방이 2배 되면 난로 하나 더 넣고, 방이 3배 되면 난로 하나 또 더 넣고.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자, 밀도. 이 밀도가 중요해, 밀도. 밀도를 잘 모르더라고, 밀도를. 자, 밀도. 밀도라는 게 뭐니?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밀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그치? 우리 밀도라는 거. 밀도가 정확하게는 뭐야? 아니면 그냥 대충 느낌. 대충 느낌상. 밀도라는 게 보통 무슨 느낌이야, 밀도라는 게? 그냥 내가 대답할 거야. 알겠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 알겠죠?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 지금 이제 입에 내뱉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우리가 사이가 그렇게 편하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밀도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밀도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빽빽한 거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좀 빽빽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피분의 질량.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1제곱미터, 세제곱미터에 1kg, 몇 kg이 들어있냐, 또는 몇 g이 들어있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부피의 단위랑 질량의 단위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부피는 커진대. 근데 질량은 그대로래. 그럼 밀도는 줄어들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밀도는 줄어들 거고, 얘는 부피 커지는 만큼 질량도 늘어난대, 난로도. 그러니까 얘는 밀도, 로우라고 씁니다. 웬만하면 기호를 쓸 거야. 알겠죠? 나뿐만 아니라 과학식에는 기호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한글로 좀 써주겠지만 계속 이제 기호를 조금씩 바꿀 거예요. 알겠죠? 밀도라는 게 이제 일정해지겠죠. 그렇죠? 질량은 M으로 쓸 거고요. 부피는 V라고 쓸 겁니다. 알겠죠? 볼륨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제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귀찮아져서 한글을 잘 안 써요. 과학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호를 좀 많이 쓸 겁니다. 됐죠? 별거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커진다가 쌓았는데 커진다가 위너. 오케이, 이겼어. 그리고 우주의 크기 오케이. 야, 씨발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야, 질량은 그대로야. 아이씨, 질량 늘어나지. 근데 야, 질량 그대로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 감소, 밀도 감소. 야, 이씨, 질량 증가하니까 온도랑 밀도는 일정해. 라고 싸우는 거라고. 그죠? 사람 이름은 안 할게요, 지금은. 알겠죠? 지금은. 그냥 이런 애들이 싸웠구나. 근데 결국은 얘기하겠지만, 야, 씨, 꺼져. 빅뱅이 이긴다고. 그죠? 빅뱅이 이겼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냥, 오늘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막 외우려고 안달붙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으니까,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야 돼. 알겠지?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잘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 알겠지? 이렇게, 날 보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 알겠죠? 니네가 갑이야. 학원은, 니네가 돈 내고, 니네가 듣는 거잖아. 그치? 니네가 갑이야. 내가 을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얘기하시고, 내가 수업이 빠르니 느리니, 뭐 이해되니 안 되니, 이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물론 뭐 밀도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 답을 원하지 않잖아. 생각만 하고, 내가 대답하겠지만.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바꿔야 돼, 계속.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5개념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입 밖으로 안 내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9페이지까지의 내용.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구나. 기체에 따라서 어떤 A냐 B, 왜냐면 B 기체는 또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C 기체는 또 보라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니까 요 선의 위치나 또는 굵기나 개수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같은 기체일 때는 얘네들의 위치나 개수가 똑같겠죠, 그렇죠? 똑같은 색을 먹고 뱉었으니까. 그리고 허블 아저씨가 보니까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점점 빨간색 쪽으로 가더라. 파장이 길어졌구나. 우주가 멀어졌구나. 이게 다라고, 그렇죠? 때려 죽여도 외워야 되는 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지면 멀어진다.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설명하는 거는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원한다면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그죠? 원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내용이 좀 있는데 요거 한 번에 정리할 테니까 잘 봐. 정리 잘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자, 저 부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보세요. 금방 끝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빅뱅이, 여기 할까요? 자, 빅뱅이 한 점에서 시작한 거야. 빵! 하고 터졌어. 근데 사실은 조롱하는 단어였어. 야, 우주가, 옛날에 한 점에서 모였으면, 빵! 하고 터져서 빅뱅이냐? 이게 조롱이었어. 야, 빅뱅이야? 그러면 우주가, 빅뱅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야, 빅뱅 맞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꽝! 하고 터져요. 이걸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대폭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생각해봐봐. 모든 우주의 물질이 한 곳에 딱 모였대. 한 곳에 모이면 너 친구랑 이렇게 점점 가까이 이렇게 모이면 더워 추워 덥잖아. 그치?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러면 이제 친구들 졸라 많이 모여 있으면 겁나 뜨거울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빅뱅은 초고온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밀도가 뭐라고 했죠? 부피분의 질량이라며. 그치? 근데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가 엄청 작은 거잖아. 한 점이면은. 밀도가 엄청 크겠네. 그쵸? 그래서, 초고밀도 상태입니다. 그쵸? 초고밀도 상태. 그럼 이제 빅뱅이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지? 빅뱅이 빵 터지면,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고, 온도는 내려가고, 밀도도 내려간다고 했죠. 그쵸? 우주 온도는 점점 추워지고, 밀도는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자, 빅뱅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는 기본 입자라는 게 생겨요. 기본 입자. 봐봐.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 원소라는 건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하죠. 그쵸? 핵과 전자. 아까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었으니까. 핵은 또 나누면 양성자. 와 중성자로 나누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를 갖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전기를 띱니다. 근데 이게 단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는 둘 다 기본 입자로 되어 있었구나. 쉽게 얘기하면 자, 요렇게가 한 세트야. 기본 입자가 빵 생기고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빵 생기고 그 다음에 핵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핵이랑 이제 전자가 모여서 원소가 생긴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작은 애들이 모여서 큰 녀석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 입자가 생긴 거야. 자, 기본 입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렙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입자라고 하는 렙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쿼크에는
원래는 쿼크가 6개야. 원래는 쿼크가 6개인데 얘는 2개만 하면 됩니다.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대. 그냥 그렇대. 자, 경입자는 전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전자는 그냥 2라고 보통 씁니다. 알겠죠? 2라고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예요. 알겠죠? 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전기가 마이너스 1만큼 띄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전자는. 이게 답니다. 기본 입자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다예요. 그럼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고 했죠? 그쵸? 양성자나 중성자. 그쵸? 양성자는 우리가 P라고 쓸 거고요. 중성자는 N이라고 쓸 겁니다. 알겠죠? 양성자는 P, 중성자는 N. 양성자는 플러스 1로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0이라는 전기를 띱니다. 전기의 양이야.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쵸? 얘는 플러스 1이라는 전기를 띄고 얘는 전기 안 띈다. 그러니까 중성자다. 자, 그러면 우리 양성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라며, 그치?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UUD로 돼 있습니다. UUD. 안 쓸게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를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그럼 매칭을 어떻게 하겠어? UDD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0 되죠?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때, 질량의 경우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요. 중성자가 아주 조금 무겁습니다. 아주 조금. 자,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개수가 1대1이었어요. 1대1.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습니다. 앞에 보세요. 책 봐도 몰라. 책 봐도 몰라.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만 덥나? 나만 덥니? 1대1이었어. 1대1. 자, 양성자는요, 중성자가 될 수 있고요. 중성자도 양성자가 될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며. 그럼 무겁다는 건 에너지를 먹어야겠어? 뱉어야겠어? 얘가 살이 찌려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에너지를 먹어야 살이 찐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거든.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에너지가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먹을 게 점점 없어지는 거야. 내가 살이 쪄야 되는데 먹을 게 점점 없어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지. 그쵸?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에너지를 먹는 건 상관이 없잖아. 에너지를 뱉어내는 과정이니까. 그치? 이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야. 이건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1대1의 개수가 있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럼 나중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누가 많아지겠어? 당연히. 양성자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얘는 다이어트해서 양성자 될 수 있는데 얘는 중성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략 7대1까지로 바뀝니다. 7대1까지. 자, 양성자가 7대1까지. 자, 이제 조금 중요해. 이제 좀 많이 중요해. 이제 좀 많이 중요해. 양성자가 7마리가 있다면 중성자가 1마리 이렇게 있었다고. 양성자가 7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중성자가 하나 있었다고. 양성자 하나를 우리는 이거 읽을 줄 아나 혹시? 원소기호? 이거 뭐야? 수소. 수소. 못 읽으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못 읽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수소.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합친 걸 우리가 헬륨이라고 합니다. 헬륨. 그럼 일단 지금 플러스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7대1 맞죠? 그치? 그럼 이렇게 바꿨을게.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비는 몇 대 몇이야? 헬륨은 지금 하나 있잖아, 하나. 그치? 헬륨은 지금 하나 있어. 수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있네? 그쵸? 수소는 12개. 지금 개수는 수소가 12개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볼 건데, 대략적으로 질량은 수소와 헬륨이 1대 4입니다. 알겠어요? 헬륨이 한 4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면 질량비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 수소와 헬륨은, 수소는 총 몇 그램 있는 거야? 한 12g 있으면 헬륨은 4g 있는 거죠. 그렇죠? 수소가 1g이면 헬륨이 4g이니까. 그치? 그래서 수소는 12g 있으면 헬륨은 4g 있어? 아, 그러면 3대 1인 거야. 그치? 3대 1. 근데 이게 지금 뭘 가정한 거야? 야, 빅뱅이라고 하고 쭉 했을 때 계산 쫙 때려보니까, 야,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 있네. 라고 이제 계산을 때린 거라고, 이론적으로. 근데 이건 이론이잖아. 야, 빅뱅이라고 하고 계산 때리니까 3대 1이야.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 있는 질량비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젠. 계산해보니까 진짜 이게 맞네? 야, 계산해보니까 우주 공간에 진짜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 있는 거야. 야, 그럼 빅뱅 맞네? 그래서 이게 빅뱅의 증거 첫 번째가 됩니다. 됐어요? 빅뱅의 증거 첫 번째. 야, 계산 때려보니까, 야, 빅뱅이라고 치자. 야, 오케이. 빅뱅이라고 치고, 쫙 계산 때려보니까, 야,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이 3대 1 있네. 야, 맞냐? 하니까, 이거 씨발 맞는데? 그래서, 증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자,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갖고 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나와, 시험에. 무조건 나와. 물론 나중에 내신 때 나를 만나든 누굴 만나도 이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첫 번째. 물론 얘 조금 오버해서 뒤에 것까지 하긴 했지만 일단 수소 헬륨.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났어? 그럼 뭐가 된다고? 핵이 된다고, 그죠? 핵. 그러면 이제 핵이 만들어졌어요. 핵. 자, 핵. 근데 빅뱅에서는 헬륨까지만 만들어집니다. 빅뱅에서는 헬륨까지만. 빅뱅 후 약 3분 후에 핵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원소, 현재 원소가 한 110개 정도 있어요. 110개 정도. 1번 원소가 수소고 2번 원소가 헬륨입니다. 1번 원소가 수소고 2번 원소가 헬륨이에요. 당연히 수소가 제일 가볍고 헬륨이 그 다음입니다. 그럼 뒤에 쭉 있지? 3번부터 110번까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는 빅뱅 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알겠죠? 걔네는 아니야. 그냥 빅뱅 때는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이 이후의 원소는 그냥 별에서 지지고 복구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지지고 복구해서. 지구과학은 색깔로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다 외워야 돼. 알겠죠? 근데 그나마 좀 더 중요한 건 여기다 써주는 거야. 두 번째. 때려 죽여야 될 외울 숫자. 핵. 핵은 빅뱅 후 약 3분. 시간. 요거 3분. 요건 알아야 되고요. 이게 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핵을 이뤘다. 근데 헬륨까지만 만들었다. 뭐 과정도 있는데 그럼 버려. 지금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근데 우리 요건 알자. 요거는 수소가 1번이고 헬륨이 2번이야.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를 하나 갖고 있고 헬륨은 플러스를 2개 갖고 있다.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알겠죠? 요 정도만 알고 갈게요. 자, 그럼 핵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는 뭐랑 핵과 전자. 원자는 잠깐만. 원자는 만들어진 핵에서 전자 찌 끌고 와가지고 여기는 전자 쭉 끌고 와서 합쳐서 이제 원자가 되는 겁니다. 봐봐. 잘 봐. 핵이 형성될 당시에는 플러스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플러스 2개 뭉쳐있는 이제 헬륨 핵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업커크도 있고 다운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중구난방이 있단 말이야.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자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원자가 되면서는 수소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헬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을 또 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충 그냥 이런 그림이 있어.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 넷이서 이렇게 있으면 빈 공간이 훨씬 많아지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한쪽에 쭉 모여 있으면 여백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빅뱅 때 빛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딱 3분까지는 빛이 잘 못 가. 가려고 하면 뭐가 몇 개 있어. 근데 원자가 형성됐을 때는 빈 공간이 쭉 생기니까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아, 원자가 되면서 뭐가 됐냐? 원자가 되면서 빈 공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잘 지나다닐 수 있어. 그래서 빛이 이제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그냥 용어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용어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용어를 써요. 아, 우주 배경 복사가 새어 나왔다. 이 뜻이야. 빅뱅이 빵 터졌어. 우주가 왕 커졌어. 우주가 왕 커져서 아, 우주가 이만했다가 이만하게 된 거야. 우주가 커졌어. 그래서 약 3분일 때는 빛이 잘 못 나오다가 아, 핵 형성이 38만 년이에요.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입니다. 3000켈빈. 자, 여기서 또 하나. 여기 중학교 안 나왔다고 하니까. 자, 켈빈은 우리가 하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밖에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283켈빈 하시면 됩니다. 그럼 3000켈빈이라는 거는 그냥 3000도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뭐 그 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는 이제 스물스물 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이때가 38만 년이고 그럼 이때 이게 지금 현재 지금의 우주겠지. 그치? 그럼 현재 우주의 온도는 이때보다는 더 식었을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빛이 다 됐어. 5분만 참자. 우리 다 했다. 5분만 참아줘. 자, 이때 이 빛이 이렇게 해서 현재에도 빛이 도달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인데 가모라는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가모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지금 3000켈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빛의 온도가 3000켈빈이야. 근데 얘가 여기 도달하면 결국은 우리는 현재 지금 한 계산 때려보니까 한 3켈빈 정도짜리로 빛이 발견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야, 현재는 발견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가모라 아저씨가 야, 쭉 해서 빛이 새어나와서 오케이 3000켈빈 때 새어나와서 지금은 우주가 많이 식었으니까 한 3켈빈 정도로 계산해보니까 될 거야. 이게 발견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맞으면 자, 이 사람이 주장은 이거야.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3000짜리에서 새어나온 빛이 현재는 3켈빈에 발견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야. 이게 계산은 때렸는데 그래서 막 여러 학자들이 찾는데 결국은 펜지어슨과 윌슨 미안해 너무 물리 수업을 했구나. 펜지어슨과 윌슨 맞구나.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안 순간 이름을 헷갈렸어.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발견합니다. 실제로 2.7켈빈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요. 그럼 2.7이나 3이나 뭐 큰 차이 없잖아. 그쵸? 2.7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가 지금 말을 편하게 하려고 3000짜리 빛이 3짜리 빛으로 발견될 거야. 근데 실제로 2.7이 발견이 됐어.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숫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알겠죠? 숫자만. 요 뒤에 있는 문구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2.7켈빈에 해당하는 물질에서 나오는 뭐 파장 무슨 파장 어쩌고 저쩌고 말도 나오고 무슨 선 어쩌고 저쩌고 말도 나올 거예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일단 신경 쓰세요. 알겠죠? 숫자만. 3000개짜리가 3으로 발견될걸? 야, 2.7 실제로 발견됐는데? 오! 그러면 맞네. 빅뱅 맞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게 빅뱅의 증거 두 번째가 됩니다. 됐어요? 빅뱅의 증거 두 번째. 빛이 새어나와서 현재는 2.7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거야. 근데 실제로 나왔다. 증거 맞네, 그러면. 빅뱅 맞네. 라고 보는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답니다.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빅뱅 다 했습니다. 자, 한 번만. 그냥 쑥 한 번 더 웃어볼게요. 자, 빅뱅 빵 터졌어.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랑 밀도는 감소했어. 기본 입자 만들어졌어. 업커크, 다운커크, 전자 만들어졌는데, 업커크, 다운커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어. 양성자, 중성자인데 중성자가 더 무거워. 그리고 플러스 1 되려면 UUD 돼야 되고 중성자 되려면 UDD 돼야 돼. 이렇게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고 처음에는 개수가 1대1이었는데 나중에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것만 일어나서 양성자가 많아져서 7대1 된 거고 개수 세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소가 12개 있고 헬륨이 하나 있게 된 거네. 그럼 질량으로 따지면 수소가 3 정도, 헬륨보다는 3배 더 있는 거네. 계산 때리니까.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맞네 저게. 그럼 실제로 어떻게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를 알아냈냐? 무조건 스펙트럼이야. 알겠지? 스펙트럼으로는 거의 웬만한 건 그냥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스펙트럼을 조사했다. 어떻게 스펙트럼을 분석했는지 몰라도 되고 그거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알겠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수소와 헬륨을 만드는데 빅뱅에서는 헬륨까지만 만들고 이 이외에서는 그냥 별에서 만든 거다라고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핵 만들고 이 핵이 전자를 찍 끌고 와서 원자를 만든다. 핵은 3분 정도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후에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됐을 때는 원자가 만들어졌고 원자 만들어졌을 때 애들이 쭉 모이다 보니까 빈 공간 많아져서 빛이 나오더라.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계산 때려보니까 3000짜리가 지금은 3짜리로 발견될 건데 실제로 2.7로 발견되더라. 그럼 이게 맞네. 감호가 맞았네. 그래서 이게 증거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빅뱅의 증거 두 가지를 쓰시오 또는 두 가지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빅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일단 오늘의 이론은 끝났는데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생소합니다. 많이 생소하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쭉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소한 거랑 어려운 건 다른 거야. 처음 보는 거와 어려운 건 다른 거라고. 니네 처음에 구구단 엄청 어려웠어. 그렇잖아. 구구단 지금 어려워? 아니잖아. 그냥 하잖아. 처음에 구구단 덧셈플 다 어려웠다니까? 처음에 이거 못했잖아. 이거 못한다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잘 하잖아. 이걸 틀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다시 처음 보는 거와 어려운 건 다른 거야. 오늘 한 건 처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통합과학은 처음 보는 게 많은 것 뿐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 보면 쉽습니다. 자주 안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거 바로 넣기 조금만 하고 쉴게요. 요거만 하고. 자, 14페이지를 보시면요. 14페이지. 답은 얘가 얘기할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답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자, 별빛의 스펙트럼이 어떤 스펙트럼으로 관측되는 건 별빛이 별의 대기층을 통과할 때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뭔가 흡수한대. 노란색 처먹었으니까 노란색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뭐뭐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가 다르다. 원소의 종류입니다. 어떤 원소, A라는 원소는 노란색 좋아하고 B라는 원소는 초록색 좋아하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별빛의 뭐를 분석한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겁니다. 무조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자, 3번.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팽창한다.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해도 되고요. 대폭발 우주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에 1번. 외부 은하의 존재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 요거는 이제 허블이에요, 허블.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지구가 있고 별이 있을 때 이 별이 멀어진다 있었잖아. 그치? 이 별이 외부 은하예요. 알겠죠? 이 별이 외부 은하. 태양계잖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외적인 은하는 전부 다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의 온도는 감소한다고 했죠? 난로 하나고 방 계속 넓히니까 온도는 감소. 밀도도 감소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 5번에 1번.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맞잖아? 기본 입자 만들어졌잖아요. 대폭발 후에 만들어졌다. 자, 2번.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융합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쭉쭉쭉쭉 넘어가서 수소, 헬륨 등의 원자핵이 생성됐다. 요거만 보세요. 알겠죠? 중수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수소와 헬륨 등의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3번에 수소 원자핵보다 헬륨 원자핵이 먼저 생겼다. 말이 안 되지? 가벼운 거부터 먼저 생겨야 돼. 알겠죠? 가벼운 거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플러스가 먼저 생긴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헬륨 된 거지. 플러스가 수소라니까. 그렇죠? 플러스 이꼴 수소야. 그래서 수소가 먼저 만들어지고 합쳐서 헬륨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6번에 이렇게 전자를 붙들게 돼요. 핵이 전자를 붙들게 돼요. 원자가 생성된 거죠. 원자.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성 원자이긴 한데 그냥 원자라고 하세요. 알겠죠? 원자. 자, 7번에 1번. 7번의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문제네요. 1번, 펜지어스과 윌슨이 최초로 발견했다. 맞지? 그치? 펜지어스과 윌슨이 2.7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두 번째,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한다. 네, 맞아요. 2.7에 해당하는 빛이 사방팔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약 3000켈빈의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일치한다. 흑체고 지랄이고 떠나서 현재는 3000이 아니지. 현재는 2.7이죠. 2.7 또는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2.7 또는 3. 4번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파장과 거의 일치하는 파장으로 관측된다. 맞잖아. 그렇잖아. 빅뱅 우주론에서 일치했어? 3짜리 나올 거야. 2.7짜리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쉽게요. 쉬고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가나다가 있는데 가는 까만색 선이 있고 나는 하얀색 선이 있지. 다도 하얀색 선이 있고, 그치? 자, 니네 학교 시험지 칼라야? 니네 중간고사 칼라 시험 들어봤어? 아니지. 흑백 시험지지, 그치? 그니까 스펙트럼, 무지개가 있어도 흑백 시험지에 나오니? 안 나오지, 무지개가. 그쵸? 그래서 까만 선이 있으면 흡수 스펙트럼이고 하얀 선이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지개가 없어도 그냥 까만 선이 있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하얀 선이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그다음 풀이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